되겠네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요. 이걸 다시.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거기다 나누기 2를 한 거네요. 이 부분을 바로 식으로 풀어서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밑변을 적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인가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에 딱 기억할 거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 그럼 밑변 어딨나요? 여기 밑변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어딨나요? 자, 수직이 되게 높이 곱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암기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할 때가 별로 없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외웠나요? 원리를 통해서 외웠죠. 원리를 알고 외우는 사람과 그냥 공식을 외우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공식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잊어버렸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원리를 생각해서요. 그럼 우리 방금 배운 거요.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주 쉽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변은 6이고요. 높이는 7입니다. 그래서 6, 7에 42가 나오네요. 42 정답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센티미터인데 넓이일 땐 제곱이 됩니다. 제곱 센티미터를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 괄호는 왜 치셨어요? 식 중간에 정답을 쓸 때에는요. 괄호를 치고요. 그냥 정답을 쓴다 하면 괄호를 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똑같이 평행사변형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높이인가요? 이 부분 높이가 아니에요. 높이는 바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 길이가 주어졌다 해도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8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8 곱하기 4, 8, 4, 32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여러분 기억나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는데 그것의 반이었죠. 나누기 2만 하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볼게요. 11 곱하기 4 나누기 2를 계산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44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가 나오고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자, 삼각형인데요. 이런 게 좀 익숙해요. 이런 삼각형 우리가 높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이나 또는 이 부분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밑변과 수직이 돼야 됩니다. 밑변과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 좀 선을 잘못 걷는데요. 밑변과 수직이 되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치면 이렇게 그어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이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5. 이건 평행사변형이었는데요. 이거 나누기 2를 하는 거였습니다. 6, 5, 30. 나누기 2니까요. 15가 되고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개념 첫 번째에서는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직사각형을 이용했고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평행사변형을 이용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방금 배운 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배우는 넓이는요. 평면도형의 넓이 중에 가장 복잡한 계산을 하는 넓이입니다.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왔어요. 앞으로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요. 사다리꼴이 나오면 골치 아파요.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알고 원리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억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합동의 사다리꼴 두 개를 이렇게 이어붙였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오시죠? 자,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요,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하니까 애매합니다. 막막하고요. 그래서요, 그 힌트를 준 거예요. 이걸 푸는 방법. 이거랑 똑같이 생긴 사다리꼴, 그거를요, 거꾸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모양이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어떤 모양이 됐어요? 평행사변형이 됐군요. 여러분,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16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거꾸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6cm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6cm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밑변이고요. 이 부분 높이가 됐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음 문제에서 차근차근 나옵니다. 자, 1번과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과 2번에서 변, 니은, 미음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먼저 물어봤어요. 자, 니은, 미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알아야 돼요. 왜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얘기했죠. 이 부분이 여기라고요. 거꾸로 붙였으니까. 여기가 6cm이니까 변, 니은, 미음 전체의 길이는 16 더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2cm가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필요해요? 밑변을 알고요. 높이를 알아야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거든요. 높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10cm. 여기에 10cm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밑변과 높이가 나왔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나요? 그 넓이를 물어보는 것이 3번에 나와 있는데요. 22와 10 곱하는 거 기억하면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시오. 22가 밑변이었고요. 높이가 10이었으니까 곱하면 되죠. 220. 단위는 넓이이니까